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고민들 많으시죠? 요즘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어제, 오늘 좀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빠진 종목도 있을 거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도 조금 있겠죠.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힘드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하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주시면 사후 대책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게 좋고 매도를 하시기 전에도 뭔가 전화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익이 있다면 매도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전화부터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짜보자라는 것을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어제 시가가 1.3%나 코스피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시가가 쭉 밀려 내려가면서 0.8%대 하락을 해서 장 마감은 1.02%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76%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상반된 분위기라고 하죠. 이렇게 흘러갔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뭘까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스피 대형주 쪽의 지수만 보게 되면 1.02% 정도가 밀렸습니다. 0.8% 정도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지수보다 좀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소형주 쪽은 0.3%밖에 안 빠졌어요. 중형주도 0.8%밖에 안 빠졌고요. 그래서 사실 코스피가 1.02% 빠지게 된 것은 대형주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컸을까? 역시나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이 밀리면서 많이 밀려 내려가더라라고 보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수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또는 바이오 관련주들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소형주 쪽으로만 포진되어 가지고 올라갔던 거지 대형주는 대부분 다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투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매수의 힘이 딸려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걸 받아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밀릴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끝없는 상승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반도체 업종이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끝은 도대체 어딘가라는 건데 팔만한 구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요.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바로 코앞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제는 금리 인하는 하는데 이제는 언제 하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횟수다, 몇 번 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실업 지표라든가 이런 일자리 지표만 좀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도대체 언제 팔지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CPI 지수가 좀 잘 나왔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 걸 하는 게 약간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하겠네, 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볼장 다 봤다, 여기까지라고 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팔만한 명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후보의 정책들입니다. 이제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금 우리가 왜 줘야 되냐. 한국에서 하든 지금 미국에서 하든 대만에서 하든 그거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온 걸 왜 보조금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보조금, 반보조금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역시나 대중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2018년도에도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조금 이렇게 많이 부과할 수 있고 또 무역 제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역시나 피해를 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중국에 공장도 있고 중국 장비도 쓰고 중국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만약에 레이더망에 잘못 걸리게 되면 그물에 잘못 걸리면 우리도 퇴출당하거나 우리도 약간 보조금 삭감 또는 날아가거나 하는 이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매도 구실을 좀 찾다가 금리 인하와 지지율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시에 좀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좀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이미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끝없는 상승은 없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지는 해 같습니다. 이거 안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입니다. 노을이면 이제 끄트머리에 다 달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뛰쳐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지금 놀다가 이제는 밥 먹으러 들어갈 텐데 저 멀리 노을 지고 있는데 친구 놀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제가 지금 가봤자 친구들 밥 먹으러 가면 나는 괜히 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놀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밀렸는데 코스닥은 올라갔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밀렸는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다우존스 지수가 좀 빠지고 한다 해도 러셀 지수는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뭐 에코프로비움 지금 옆에 보이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뛰어오르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작년 8월에 노을이었다가 이제는 충분히 주무셨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뜨고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죠. 그게 이제 돈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올라간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뭐 저처럼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마라 하는 사람을 욕먹고 있죠. 왜냐하면 어제 사지 말했는데 오늘 올라가고 오늘 사지 말했는데 내일 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각광받았던 것은 양봉 투자자,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은 더 간다 했는데 진짜 가니까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쏠림 현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나머지 쪽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뛰어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올라오지?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았는데 오늘 상한가 가네. 절대 안 올라올 것 같았는데 오늘 20% 급등 나왔네. 이게 뭘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올라갈 때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있다면 좋지만 안 들고 있다면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음 거나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그것처럼 지금은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어떤 테마에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들도 갑자기 급등 나오기도 시작을 하고 국민의힘 대표를 뽑다 보니까 정책 테마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국 대선 관련주들도 갑자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역시나 바닥에서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올라오질 않나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밀려 있는 종목,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종목을 들고 있다면 고민할 거 없다. 지수가 빠지든 말든 나는 내 종목 신경을 잘 쓰면 되는 시장이 바로 요즘 시장입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돌아가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요즘 시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같이 잡아보는 게 낫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바닥에 있는 종목, 많이 물려있던 종목이라면 지금까지 방치해놓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지금은 돈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 관련주에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겠지만 반도체 관련주 들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수익도 내고 우리가 손실을 좀 복구시켜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이용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유튜브에도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바로 풀어 가보도록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종목명은 미투온이고요. B2, 미투온이요. 아, 미투온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450원. 네. 비중은 8%입니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추가 매수할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 추가 매수할 때까지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계속 건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미투온이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제일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게 머리 들 때거든요. 머리 들 때 네. 이게 들었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이런 데 잡았다가 이제 소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작년 12월에서 1월 사이쯤 매수하셨나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네. 네. 이때도 외바닥이라서 살 때는 아니었어요. 원래 쌍바닥 그리는 거 보고 사야 되는데 안 그려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자체는 좀 잘못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물은 엎질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잘 해결해서 수익만 내면 되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봤을 때는 기업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투온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뭐 일단 미투온도 게임 관련주인데 이제 게임 중에서도 소셜 카지노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이 회사의 매출은요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미투온이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져가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얘가 하고 있는 게임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넥슨 게임이라든가 넷마블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기에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막 넥슨 게임즈 보게 되면은 넥슨 네, 게임즈도 많이 이렇게 막 주가가 막 우상향하면서 막 급등 나오고 올라가지만 얘는 고작 밑에서 약간 머리 드는 정도죠. 아, 그래서 같은 게임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컨텐츠 관련주도 엮여 있긴 한데 냄새가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서 이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래도 탄력이 센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때 힘은 있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4,000원에서 4,500원까지는 다음번 상승 시기가 오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외바닥이고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굳이 매수할 이유도 없었던 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는 거 보고 사도 됐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운 거고 어쨌든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00원대에서 2,500원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거들랑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좋으나 싫으나 뭐 게임 관련주 갈 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테마긴 해요. 그래서 많이는 안 가더라도 올라갈 때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닥 잡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금은 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2,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해도 될지를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자. 일단 최소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되 모습은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들어왔거나 또는 다시 2,000원대까지 내려갔거나 했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네. 내가 추가 매수할 타이밍 없이 그냥 바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아마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걸로 비중을 그냥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재룡전기 재룡, 전기, 전기.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87,000원에 10%인데요.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많이 떨어졌길래 조금 샀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까 어느 방송에서 뉴스에서 뭐 매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고 싶어가지고 예. 웬일인가 싶다고요? 매각을 했다고. 매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 거의 다 올라갔던 거 다 내려갔지만 저는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냥 빠져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멘토님한테 뭘 매각을 전화드려- 했다는 거죠? 지사 대표가 자기 주식을 매각했다. 뭐 이거요? 오후에 얼만큼 팔았냐면 네, 20만 주 팔았거든요. 네, 20만 주가 이 회사 지분으로 따진다면 한 1%대 정도거든요. 1.2%대.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는 모르니까 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청자님 투자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재룡전기 좋다고 매일 그래도 막 재룡전기 좋다 해서 올라가는데 사신 오늘 거예요? 아래 많이 내려가길래
조금 많이 내려가길래 사보신 거예요? 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익 보려고요. 네, 한번 봅시다. 많이 내려가는 거 안 내려가는 거 봅시다. 재룡전기의 지금 차트 모양이거든요. 차트라고 하는 것은 예. 가격이 흘러왔던 역사를 그냥 쭉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겠죠. 우리 그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키가 몇 센치 컸는가 벽에다 막 줄거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키가 어떻게 커 왔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쭉 이어보듯이 재룡전기의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이에요. 이때까지 어떤 역사를 갖고 살아왔는가. 얘가 저 아래쪽에 뭐 4,000원대, 3,000원대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올라온 역사를 보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저 네. 밑바닥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올라간 흐름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올라간 역사에서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빨간 선이 지금 가로줄로 쭉 가 있을 겁니다.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자,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고점에 10만 원 대비해서 네, 네.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네. 이게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죠? 네. 누군가는 이거를 바닥에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많이 안 내려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로 코앞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니 전문가 말고요. 방식이 저점 대비해 갖고 이렇게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조금 위에서 내려온 거 요것만 보고 있는 요 바로 과락이 확대된 거 조금만 보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보자예요. 초보자라는 말이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초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손실나면 바로 그냥 초보거든 말든 실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초보자라는 말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초보라는 말은 우리가 자꾸 보호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보 운전들을 보면은 운전할 때야 배려해 주거든요. 그래 끼세요. 아이고 내가 서줄게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이고 손실 나셨네요. 내가 손실 안 나게 그냥 내가 뭐 환불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초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배워야 초보가 아니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시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코끼리도 있잖아요. 발톱만 이렇게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게 코끼리인 건지 코뿔소 건지 뭐 토끼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멀리서 우리가 딱 전체를 보면은 아 코끼리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차트 모양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는요. 주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에 있을 때야 무겁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와 버리게 되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많이 해요. 이쯤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라든가 뭐 지분을 팔았네 뭐네 회사가 뉴스가 어떠네 아무 상관 없어져요. 그냥 너무 기대감만으로 비싸지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비싸다 싸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거의 다 끌어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만 나면.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내일 팔았는데 올라갔네? 또 올라가겠지 또 사고 올라가겠지 또 사고 이런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주가를 다 끌어올려요. 그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 한번 해볼까? 모아 가볼까?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가 물리기 시작하면 손실나서 못 팔거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이런 고점,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최소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을 네. 잃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시청자님이 이번에 수익이 좀 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매매하고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매매를 해보신다면요. 결국 내가 번 게 없이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점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손절 라인과 이렇게 수익 나는 라인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미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꺾여 있는 자리에서 저점 무너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가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찾는데 그거를 시청자님이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차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거 재룡정이 TV에서 좋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8만 5천 원짜리가 밀린다면 손절하세요. 손실 크지 않거든요. 5천 원이면. 네.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더 85,000 큰 손실을 원이요? 막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나오시고 네. 이런 매매하지 네. 마시고 그리고 투자하시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빼세요. 먼저 공부를 좀 하고 해도 괜찮아요. 초보인데요. 몰라서 그랬어요가 아니라 모르면 공부부터 하고 합시다. 그래도 안 늦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저는 85,000원 밀리면 매도 의견 드릴 거고 올라오면 93,000원대부터 수익 챙기시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대웅 28,900원에 10%입니다. 대웅을 28,900원에 10%. 10%요. 네. 그렇군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이 쌍바닥 그렸을 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 좋긴 했는데 전화를 좀 일찍 주셨으면은 추가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적 좋지, 쌍바닥 그리지, 다 내려왔지 안 좋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를 올라오고 나면 하는 건 아닙니다. 내려와 있을 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맞는데 뭐라고요? 제가 2만 원대 그때 제가 3만 원, 33,000원에 샀었거든요. 네. 코로나 전에 그래갖고 보고 2만 원대 만 원대 안 사고 2만 원대 올라가는 거 보고 샀는데 27,100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지금 하려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네, 지금 무슨 그냥 이야기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랑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로 하는 아, 이야기가 좀 예.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네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뭐 그거고 어쨌든 결과가 28,900원으로 매수가가 잡혔고 네. 아래쪽에 16,000원대 여기 전화해가지고 샀다면 더 좋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추가 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려와 있을 때 했어야지 올라갈 때 하는 것도 첫 번째로 아니고 두 번째는 네. 매수한 금액만큼 하셔야 되는데 매수한 금액만큼 안 하시고 밑에서 조금밖에 안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졌겠죠.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시청자님이 하신 걸 칭찬해드릴 수도 없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는 싫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못해요. 탈출할 거면은 추가 매수를 만약에 33,000원 샀다.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시면 되고 배우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33,000원 샀다. 첫 번째 바닥 외면하고 두 번째 바닥 내려올 때는 내려갈 때 분할 매수로 내가 샀던 금액만큼 샀다면 시청자님 매수가는 아마 21,000원대나 22,000원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지금 탈출했어요 이미.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쉬운 대로 올라왔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뭐 추가 매수할까요? 뭐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대신에 만에 하나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 기회는 안 줬지만 탈출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3만 원에서 한 4만 원, 3만 5천 원 사이쯤에 나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아, 만에 네. 하나 이 종목이 다시 내려가서 한 14,000원대, 15,000원까지 내려간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보는 게 요즘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게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의 제일 끄트머리쯤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갖고 2차 전지 갖고 뭐 자동차도 좀 가고 뭐 이것저것 다 가고 나면 올릴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꿈과 희망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보통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면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그 다음번 상승 때 이번에 내가 추가하면서 잘못했지만 다음번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5,000원대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이하에서 비중을 저는 한 20%까지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라고 하면 지금 사신 금액만큼 사야 되겠죠. 추가하면서는 조금 과감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야 네. 매수가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 올라갈 때 이득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15,000원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보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15,000원 왔다고 딱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자리를 잡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게 판단 안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15,000원 안 가고 이 흐름 이어가지고 요즘 제약 바이오 소형주들도 많이 급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여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3만 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은 3만 원에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번에는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본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DIC고요. DIC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860원에 15%입니다.
4,860원이요? 네네. 뭐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DIC 방송에서 좀 얘기 나오고 그러길래 한번 그리고 지금 이때가 좀 많이 좀 싸더라고요. 먼저 5,000원, 500원, 600원에서 놀았었는데 6,000원까지도 가고. 근데 많이 좀 떨어졌길래 이거 지금 사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요거 한 대였어요? 6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네. 6개월에서 1년쯤 되셨나요? 아니요. 며칠 안 됐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 이걸 매수한 아니요, 지가 주식 하신 지 얼마 이제 되셨냐고요. 주식 하신 지. 하다 안 타는데 한 2년 정도는 됐습니다. 2년 정도. 네네. 2년 동안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 사셔가지고 매번 수익 나셨어요? 수익 난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그냥 그래 그렇게 좀 재미는 못 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 네네.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상승의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방송에 추천한다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상승 나오는 것 같았으면은 뭐 저도 이 방송하고 있을 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방송 보면서 사가지고 수익 내고 앉아있지, 그잖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모두가 그냥 방송만 보고 수익 내면 되는데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이 무조건 상승만 보장해준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이 아니 학생들 학교 왜 갑니까? 돈만 벌 것 같은 거야. 방송이나 보고 주식만 사면 돈 벌 건데 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에 있는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고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선착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다단계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뒤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잃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단계도 누군가는 돈 벌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돈 잃었다는데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처럼 주식도 한정된 물량 가지고 한정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 서로 그냥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남한테 손해를 끼쳐야 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청자님이 네네. 지금 4,800원에 샀다는 건 누군가는 4,800원에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누군가가 저 6,000원에 샀던 것을 4,800원에 팔았으니까 시청자님이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청자님은 그 사람의 손해가 시청자님의 수익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6,000원 됐을 때 사줄 사람이 있으면은 돈을 버는 거고요. 사줄 사람 없으면 지금도 사줄 사람 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고 어제 들고 있던 사람들 오늘 팔고 싶고 해가지고 4,500원, 4,000원 내려가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4,000원에 팔게 되면은 시청자님 손해 본지만 누군가는 또 수익 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런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서 방송 추천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리를 알아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심리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게 안 되면은 방송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샀다고 해서 뭐 수익 나기도 하고 손실 나기도 한 게 어떨 때는 조금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득 본 거고 어떨 때는 좀 늦게 들어가서 손실 난 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추천주를 사지 마라라는 뜻은 아니고 보고 참고를 하되 내가 매수 타점이라든가 나만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나만의 심리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 심리 없이 방송에 좋다니까 샀는데 이런 느낌은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네. 주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DIC라고 하는 네네. 이 기업이 나쁘냐라고 하면은 뭐 실적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중장비 이런 쪽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안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는데 이 기업이 이제 많이 올라갔던 기업은 아니에요. 주가가 한때 세게 올라간 기업은 아니고 2023년에도 7, 8월쯤 막 이때 막 그 9월쯤 급등 나올 때 여기도 2차 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막 올라갔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하니까 2차 전지 엮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네.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올라갔고 최근에도 2차 전지 반등 좀 나가는 것 때문에 살짝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실적도 잘 나왔다는 이야기 때문에 살짝 꿈틀꿈틀거립니다. 아마 이렇게 꿈틀거리니까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의 어떤 가능성, 성장성 이런 걸 보고 투자하거나 추천한 게 아니라 차트 보고 그냥 추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가지고 추천했다고 본다면은 차트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자리가 어쨌든 최근에 추천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사신 것 같고 밀리게 된다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4,500원입니다. 이거 밀리면 손절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4,500원이 밀리게 되면 이 자리는 이미 추세가 무너지고 있고 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해버리게 되면 3,000원이든 2,500원이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좋은 기업도 그 정도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최근에 6,500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과거에 2,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종목이 어떻게 6,500원에서 4,800원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진 겁니까? 더 떨어져야지 많이 떨어진 거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 보고 이거는 대응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간 거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싸게 산다면 수익 낼 수 있어요. 누군가 손실 보겠지만 그건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물려가지고 비싼 거 6,000원 산 거를 나중에 4,000원에 팔든 2,000원에 팔든 3,000원에 팔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손실 받든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나도 보는데, 그죠? 그냥 독하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게 되면 싸게 그들이 팔 때 사면 됩니다. 근데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게 되면은 차트 움직임상 6,0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아마 그걸 노리고 여기를 추천한 것 같아요. 차트 변동상, 추세상, 흐름상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이쯤 내려가면 반등 나가지 않을까? 반등 나갈 때 됐네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 나가지 않으면 매도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4,500원이 밀린다면 반등이 일단 안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다가 다시 반등 나가는 것 같으면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더 싸게 사셔도 되고요. 그건 나중에 자유로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4,500원 밀린다면 손절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거 뭐 뭔지도 모르고 또 6,000원 산 사람도 있겠네. 그 사람들 물리든 말든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물려 있는지 누가 손해보는지 상관없습니다. 내만 돈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 먹고 팔아주면 됩니다. 팔려고 하는데 방송에서 6,000원쯤 올라가니까 좋다 해주면은 야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방송을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네네. 악용을 하시고 그냥 악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보니까 5,000원 초반에서 5,800원, 6,000원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500원 밀리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조금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에 제가 청주로 갈 거고요. 청주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에 있는 상공회의소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는 오후 1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은 11시에 저희가 준비해 있으니까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 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올 때 조심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 다치지 않도록 뭔가 피해 없도록 조심스럽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있는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LG화학이네요. LG화학을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샀으면 좋았는데 왜 샀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LG화학 뭐 한다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LG화학은 참 제가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욕을 많이 먹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LG화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욕 먹은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랑 두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기억 남고요. 세 번째가 이제 LG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셋 다 고점이랬다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LG화학도 2020년에서 2021년 여기 왔을 때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 했을 때 이런 기업이 어딨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뺐기 때문에 LG화학을 배터리 때문에 우리가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배터리를 빼버려서 따로 상장했으면 이제 얘는 뭐 빈껍데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네가 LG화학에 대해서 뭘 알아 하면서 엄청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기업인데
손가락 하셨던 분들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건 좀 안타깝네요. 그냥 주식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져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물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싶었는데 그거를 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지금도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사실 비운의 종목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기만한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카카오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어발식으로 영업을 하는 게 메리트가 돼서 투자했더니 다 따로 상장시켜버렸잖아요. 그럼 투자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카카오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LG화학도 그런 형태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뭐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회사는 아니게 되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따로 시가총액으로 지분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투자자들의 돈을 다 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사실은 별개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를 2차 전지 쪽이라고 엮였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제는 그냥 화학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화학업종은 지금 경기 침체,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썩 좋지는 않고 원자재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환율이 높은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학주들은 안 사는 게 좋고 특히나 LG화학은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하셔도 괜찮았었는데 굳이 내려와 있으니까 싸다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 들어가셨다. 근데 이제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35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거 충분히 탈출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35만 원대에 단기 반등 나오면은 탈출하자. 지금 지수가 빠지는 게 멈춰야 되겠죠.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얘 더 떨어집니다.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가게 되면은 약반등으로 35만 원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 낸다는 개념보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리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전 올라오면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만에 하나 조금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파동상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파동 그리면서 내려가죠. 지그재그로. 이런 것처럼 얘도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텐데 그게 아마 29만 원짜리까지 밀린다면 반등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까지 내가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 들고 와서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짧게 손절해버리는 게 유리할까?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손절한다면 32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샀다. 어쨌든 샀으니까 손해는 조금 각오하는데 기회를 준다면 빨리 본전에서 나가자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LG화학은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지금 3년째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LG화학을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안 들고 있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TEMC입니다. TEMC 맨유 구단주님께서 여기 또 상담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TEMC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TEMC를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반도체 끝물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매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막 올라갈 때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도체 쪽으로 지금 엮여 있긴 해도 재료가 세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고 상장한 지 3년이 안 됐다는 것은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적으로 엮여 있다 하더라도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우하향하는 과정 속에서 파동을 그리는 걸 잡겠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매매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어딜 샀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종목은요.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돼버리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여기 샀다가 다음 반등 때 내가 대처하지 못하면 또 내려갔을 때 더 저 아래쪽을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대응이 많이 어려워지고 계좌 손실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리고 지수까지 별로 안 좋은데 이걸 매수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다른 종목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테마들도 많은데 왜 굳이 끝물인 반도체를 잡으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이 저랑 다르다면 사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제 조언은 매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22만 500원에 10%. 그렇군요. 네.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끝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어쨌든 끝물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끝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매일같이 빠져가지고 뭐 저기 뭐 반토막까지 날 건가 하면 그건 아닐 거고
아직까지 네. 제로라든가 뭐 기대감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 올라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못 사다가 조금 빠지면 사거든요. 시청자님도 아마 그래서 7월 17일 수요일에 네, 사셨네요. 네네. 네, 이럴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사요. 개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떨어질 때 사요. 저는 이 매매도 잘못된 매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저럴 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끝물 매매는 안 좋아요. 결말이 안 좋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2차 전지 잘 나갈 때 있었죠. 끝물에 매매하신 분들 지금 결과 안 좋죠. 로봇주 잘 나갈 때 있었죠. 그 끝물 투자하신 분들 지금 결과 안 좋죠. 반도체 관련주도 끝물 투자하신 분들 지금 이미 물려있는 얘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빠졌지 뭐 DI라든가 제주반도체라든가 보세요. 차트 모양 쭉쭉 빠져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죠. 제약 바이오도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좋죠. 네. AI 관련주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좋죠. 5G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좋죠. 신재생 에너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좋죠. 늘 네. 좋았던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거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이치를 깨달았다면 굳이 끝물에 조금 빠졌다고 들어간다면 이게 고점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매매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네. 끝나지 않았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SK 하이닉스도 지수를 끌어올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지수 따라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갭으로 시가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시가가 1%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부 다 비슷합니다. 갭으로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당분간 조정세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한 10번 중에 7, 8번은 됩니다. 그러니까 7, 80%의 확률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요 아래 꼬리가 오늘 좀 달린 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어쨌든 단기 매수세라든가 좀 사부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까지 이어지면 되는데 오늘 만약에 금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네. 또 빠진다. 월요일 또 빠질 거고 월요일 또 빠지면은 SK 하이닉스도 여기서 시가로 뚝 떨어져가지고 2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쨌든 각오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요. 그러니까 적당히 손절하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적당히 내가 이 자리 밀리면 아우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손절하고 나갈 자리 정하는 건데 20만 5천 원 추천해 드릴 겁니다. 저는 20만 5천 원 무너지게 되면은 굳이 단기 변동성이 막 이렇게 막 마음졸이하지 마시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자고요. 잠이라도 편하게 자려면 좀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돼요. 손실감 각오하고 나가면 손실은 네. 아플지언정 앞으로 인생이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20만 5천 원이 무너지면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절하셔라.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만 5천 원 무너지지 않으면 테마 자체가 아직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아직까지 기대가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졌네 사볼까? 이게 오늘도 있었을 거고 월요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조금 많이 나와주게 되면은 단기 반등 나와서 22만 원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21만 원 이상까지 올라와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팔아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정리한 쪽으로 보자. 지금 끝물에 괜히 들어와서 가셔가지고 하락에 소용돌이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시는 좋다는 거 조금 빠졌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세요. 네네, 다시는. 네, 알겠시겠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전사람을 오늘 제가 일하는 도중에 그 매수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좀 고가에 샀는데, 아니요, 매수가 돼버린 게 아니고 장에서도- 매수를 하셨겠죠. 예, 근데 그 장에서도 빠져서. 매수가랑 이거를 비중이요? 어떻게 17,300원에 20%요. 이거는 장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냥 빠져야 되는 자리예요. 한전산업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지난 전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던 지난 고점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힘들어할 만한 자리가 맞아요. 원래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제가 10km를 뛰었습니다. 많이 뛴 거죠. 일반인 치고 10km면 오 많이 뛰었다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도 했는데 10km에서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훈련도 안 하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10km밖에 못 가면은 그 다음번 뛸 때도 10km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렇게 남아있는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넘어가겠지라고 보신 건데 과거에 2021년 올라올 때도 좋다 했고요.
상장했을 때도 좋다 했습니다. 이번에 뭐 원전 수주하고 뭐 포항 앞바다에 석유 나온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때도 좋다 했고 저 때도 뭐 좋은 이야기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늘 주가는 좋아서 올라와요. 그냥 좋다고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용이 이러니까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주가는 지가 흘러왔던 역사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8,000원 자리에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더 크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자리였고 오늘 사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그걸 사신 거예요. 그냥 이런 이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그거는 본인의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시장 탓 아닙니다. 이건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누가 사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사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물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점 자리들은요. 이슈라든가 분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로만 그냥 오로지 심리로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생기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요. 어떨 때는 막 폭락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주가 변동성이 분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요동을 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일을 하시다가 뭐 샀는데 아우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을 하시면서 여기에 주가 휘둘리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17,500원이나 17,000 그냥 본점 17,000원쯤에서 그냥 매도 매일 아침마다 그냥 걸어 놓으시고 팔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잘 팔았다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거 어떨까요? 주식 매일같이 보고 계시는 거 안 되시잖아요. 그죠? 예.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거나 이것도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17,000원에 매도 걸어 놓으시고 그냥 자동으로 팔리게끔 냅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문현지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GKL이요. 다시 한번요. GKL이고요. GKL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100원에 10%입니다. 12,100원. 2,100원에 1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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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에 한번 14,000원에 샀다가 멘토님한테 상담받았었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운 좋게 손해 안 보고 팔았거든요. 팔고 다시 사신 거예요? 네. 뭐 어쨌든 GKL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주가가 네. 올라갈 만한 테마는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그닥. 왜냐하면 실적은 좋거든요. 네. 카지노 하고 있으니까 좋아졌고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GKL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카지노에 네, 대해서 그건 별로 관심이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네. 요즘 이렇게 서민들 경제도 조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여행을 누가 가요 지금? 카지노 누가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이야기 나오는 거 막 사자 이렇게 되고 뭐 지금 바이오주 나오면 와 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지금 앞으로 좀 많아지게 될 텐데 GKL은 뜬구름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금 뭐 매수가가 딱 진짜 거의 저점에 잘 사셨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비중이 10%라서 더 사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장기로 투자할 의향이 정말로 있으신 것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 한 1년 반 정도. 1년 아닙니다. 5년이에요. 5년이요. 네, 그냥 그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잘 사신 거 맞고 이거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근데 1년 투자하시기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1년 갔다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저점이 무너졌을 때 아래쪽에서 다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2년입니다. 안 무너지면은 뭐 올라갔을 때 1년 안에 뭐 18,000원이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무너지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시청자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장기로 그렇게까지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다 한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 저점 자리가 형성되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11,5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그냥 다시 이 종목이 다시 자리 잡았을 때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반등이 바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비중으로 그냥 16,000원쯤에서 수익 내고 나가는 게 맞는데 종목 선정, 그러니까 자리는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종목 선정을 왜 이 GK를 뭐 원한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 왜 이걸 팔고 또 다시 여기 들어가면 이거 팔고 딴 데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반도체랑 이렇게 최근에 지속적으로 잘 나가던 종목들이 내년에도 잘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종목 실적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GKL에 지금 뭔가 내가 이렇게 꽂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만 좀 색안경만 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분들은요. 강연에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 청주와 모레 안양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